로 후토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등장으로 군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엄청난 야유를 받으면서 등장을 했고, 그렇게 등장한 군터는 골드버그와 존시나를 은퇴시킨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자랑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2020년 로얄럼블에 출전한다고 선언을 하고 본인이 세웠던 최장 기록까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팬들의 엄청난 환호 속에 AJ 스타일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AJ 스타일스는 군터에게 지난번에 네가 이긴 건 이긴 게 아니다, 그러면서 로얄럼블에서 재경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군터는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AJ 스타일스가 군터에게 겁먹었냐고 도발을 했지만 군터는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퇴장을 하려고 하는데 군터는 AJ 스타일스한테 그렇게 재경기를 하고 싶으면 너의 커리어를 걸어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군터는 퇴장을 하고 AJ 스타일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이 세그먼트가 끝이 나요. AJ 스타일스에 대한 대답은 뒤에서 얘기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위민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베키 린치 대 맥신 듀프리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베키 린치가 고향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경기 전부터 좀 말씀드리면 몸을 풀고 있는 맥신 듀프리 앞에 나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맥신 듀프리를 빡세게 훈련시킨 게 나탈리아죠. 그래서 맥신 듀프리 옆에 나탈리아가 붙어서 같이 등장을 했고, 베키 린치는 고향이다 보니까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개를 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야유를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시작이 됐고, 맥신 듀프리가 기세를 가져가면서 활약을 했고, 베키 린치는 큰 거 한 방씩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반 가서는 그 전에 경기들과 똑같이 맥신 듀프리의 앵클락이 나오고 베키 린치는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맥신 듀프리의 킥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키 린치가 맞고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커버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링사이드에 있던 나탈리아가 베키 린치의 다리를 로프에 걸어주면서 맥신을 방해해요. 그렇게 배신당한 맥신은 나탈리아를 쳐다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게 멘탈이 나간 맥신은 베키 린치한테 맨핸드 슬램을 맞고 결국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탈리아가 맥신 듀프리를 공격까지 하면서 나탈리아가 완벽하게 맥신을 버렸다는 거를 팬들 앞에서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결국 터질 게 터졌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둘의 대립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대립이 굳이 오래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후에 백스테이지로 넘어가서 고민에 빠진 AJ 스타일스와 애던 피어스가 대화를 나눕니다. 애던 피어스는 군터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AJ 스타일스를 좀 말리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AJ 스타일스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가족과 와이프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떠나고, 이후에 포레이먼이 애던 피어스 앞에 등장하는데 애던 피어스가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포레이먼을 맞이합니다. 브론 브레이커가 없어서 너무 살만하다 이거죠. 포레이먼은 오늘 식스맨 태그팀 매치 있는데 내가 그때 사이드에 가 있을 거다 라고 애던 피어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던 피어스도 사이드에 가 있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은 넘어갔고, 다음으로 저저먼트 데이 아지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리브 모건은 저저먼트 데이 멤버들이 각각의 챔피언들을 모두 따내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신의 고향 아일랜드에서 경기를 치를 벨러에게도 월챔 등극을 바라는 눈빛을 보내요. 그러면서 벨러는 반드시 오늘 이길 거다, 오늘 이 나의 고향에서 반드시 승리를 할 거다 라고 리브 모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면도 지나가고 세 번째로 제이 우소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관중석에서 등장을 했고, 링까지 가진 않고 관중석에서 본인이 2020년 로얄럼블에 출전할 거다 라는 얘기를 선언해요. 근데 여기서 마이클 콜이 지미 우소랑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설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후에 백스테이지에서 뉴데이가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 로얄럼블 한다는 거 뭔 소리야? 라는 거를 애던 피어스한테 불만 표시해요. 그래서 애던 피어스는 다음 주에 내 팀이 도전권을 걸고 경기를 해라 하면서 다음 주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페이탈 4A 경기가 있을 거라고 발표를 하죠. 그 이후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식스맨 태그팀 매치 더 비전 대 레이 펜타 드래곤 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레이 펜타 드래곤 리 팀이 승리를 가져가요. 어떻게 승리를 가져갔냐, 일단 앞에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애던 피어스 단장이 링 아나운서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포레이먼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단장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경기 신경 썼다가 단장 노려봤다가 이거를 반복하죠. 그리고 경기가 시작하고 더 비전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레이 팀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라 더 완벽한 협동 기술을 보여주면서 이 팀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주죠. 경기 과정부터 결말까지 이 모든 선수들이 너무 완벽하게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경기는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로 다시 돌아와서 경기 중에 선수들이 잘 경기를 하다가 포레이먼이 결국 개입을 합니다. 포레이먼이 심판의 시선을 끌면서 오스틴 시어리의 너클 공격을
공격을 유도했죠. 근데 이거를 애덤 피어스가 잡아내요. 그러면서 너클을 뺏어버리고 이후에 폴 헤이먼한테 극대노하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애덤 피어스가 폴 헤이먼한테 극대노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게 심판도 정신없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레이 미스테리오가 그 너클을 슬쩍 해서 오스틴 시어리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펜타가 링 안을 정리하면서 경기를 가져가죠. 이렇게 이 경기는 경기 시작부터 결말까지 아주 재밌게 만들어졌고, 저 개인적으로 요 근래에 본 식스맨 태그팀 경기 중에 이 경기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가 너클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하면서도 시원했어요. WWE에서 선역만 했던 레이 미스테리오가 너클 공격을 하니까 뭔가 통쾌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경기는 아주 완벽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백스테이지에서까지 애덤 피어스와 폴 헤이먼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폴 헤이먼은 애덤 피어스한테 팬들이 브론 브레이커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화 오면은 그거 받아라 하면서 폴 헤이먼은 떠나버리죠. 근데 바로 전화가 와서 애덤 피어스는 누군가와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넘어갔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 리아 리플리와 이오 스카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항상 최고의 위치에 있을 거라면서 세나메이에서 본인들이 방어를 하고 로얄 럼블에 출전할 거다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모르겠는데 방어를 했을 때 출전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면 출전을 안 한다는 건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의아했지만, 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리아랑 이오가 이기면서 둘 다 로얄 럼블에 출전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리아 이오가 마이크 웍을 하는데 도전자인 리브 모건과 록센 페레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 모건은 본인과 록센, 라켈까지 모두 로얄 럼블에 출전할 거고, 이오 스카이한테 리아는 분명히 너를 배신할 거다 라면서 이간질을 해요. 하지만 이오가 넘어가진 않았죠. 그리고 록센이 리브, 라켈, 록센 자신까지 레슬매니아까지 달려갈 거라고 다짐을 하죠. 근데 리아 리플리는 뭐 그게 되겠냐? 약간 느낌으로 반격을 했고, 그렇게 리아 리플리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라켈이 난입을 해서 리아 리플리와 이오 스카이를 모두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저저먼트 데이 멤버들이 링을 장악하죠. 그렇게 이 세그먼트가 끝이 났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리브 모건이랑 록센 페레즈가 위미스 태그팀을 결국 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켈 로드리게스가 위미스 월드 챔피언을 한번 딸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저저먼트 데이 3명이 모두 챔피언이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라켈은 만약에 위미스 월드 챔피언이 된다면 리브 모건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이 세그먼트가 끝이 나고 백스테이지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또 혼란스러워하는 베일리와 라이라 발키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상 둘 다 로얄 럼블에 출전한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서로 우승을 다짐하죠. 그러면서 포옹을 딱 하는데 여기서 라이라 발키리아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그래도 내가 우승할 거야 하는 눈빛, 그거를 라이라 발키리아 표정에서 볼 수 있었고, 제가 예상해봤을 때는 베일리와 라이라 발키리아는 로얄 럼블에서 어긋나지 않을까. 아마 한쪽이 탈락을 시키겠죠. 아무튼 이렇게 위미스 로얄 럼블에 출전하는 또 다른 선수들이 나왔고, 다음으로 싱글 매치가 하나 치러지는데 제본 에반스 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본 에반스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되고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승리로 끝이 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제본 에반스의 부상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제본 에반스의 모습을 봤을 때 경기가 중단될 정도의 부상이니 최소 몇 주는 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르게 경기가 하나 끝이 났고, 백스테이지 장면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더 비전과 단장 애덤 피어스가 만나요. 그러면서 애덤 피어스가 폴 헤이먼한테 다음 주에 브론 브레이커 오라고 해라, 그리고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폴 헤이먼은 아까 전화 받은 것 때문에 이런 결정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애덤 피어스한테 얘기를 했고, 애덤 피어스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폴 헤이먼이 주선한 애덤 피어스와 누군가의 전화, 이게 뭐 브론 브레이커인지 뭐 또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해봤을 때 브록 레스너일 수도 있지 않을까. 브론 브레이커 정지시킨 걸로 브록 레스너가 뭐라 한 거죠. 왜냐면 최근 애덤 피어스가 본인의 의견을 굽힌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와의 통화로 이렇게 굽힌 걸로 봐서는 좀 무력으로 강력한 선수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브록 레스너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그냥 예상이고 다음 주에 어떤 얘기를 나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장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 비전은 지나가고 AJ 스타일스가 다시
다시 에던 피어스한테 가서 가족이랑 와이프랑 다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군터 끝내버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걸고 로얄 럼블에서 군터와 붙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던 피어스는 좀 걱정이 되죠. 이거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식으로 AJ 스타일스한테 얘기를 하고, AJ 스타일스는 이미 마음을 굳힌 표정을 지으면서 에던 피어스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로얄 럼블에서 둘의 경기가 확정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AJ 스타일스가 로얄 럼블에서 은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레슬매니아가 코앞인데 AJ 스타일스가 로얄 럼블에서 은퇴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부키 워리어즈 라커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아스카가 카이리 세인한테 지난주에 패배한 거를 카이리 세인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카이리 세인이 핀을 당한 건 맞는데 무조건 카이리 세인 탓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카이리 세인은 본인을 자책하면서 아스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로얄 럼블에서 아스카의 우승을 돕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카이리 세인이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해서 눈이 돌아 있어요. 그냥 아스카 말이면 다 말 듣는, 아스카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기로 갑니다.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CM 펑크 대 핀 벨러의 경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챔피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호와 함께 CM 펑크가 등장을 했고, 다음으로 핀 벨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벨러가 과거 본인의 등장곡으로 입장을 합니다. 와, 이게 진짜 얼마만인지. 사실 NXT에서 한번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렇게 고향에서, 고향 팬들 앞에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등장 음악으로 본인의 과거 등장곡을 택한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링 아나운서가 한 명씩 소개를 하는데, 벨러를 소개할 때는 당연히 엄청난 환호가 나왔고, CM 펑크를 소개할 때 엄청난 야유가 나옵니다. 야유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진짜 거의 뭐 누가 보면 CM 펑크가 악역인 줄 알 정도로 팬들이 엄청난 야유를 보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중에 펑크, 벨러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이게 두 선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막 속도 있는 경기, 막 미친 경기를 보여주기는 좀 힘들어 보였고,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기술을 써가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리고 관중들의 반응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기 후반까지 가는데 여기서 벨러가 GTS를 한 대 맞아요. 근데 그 핀을 이겨내고 이후에 쿠데그라를 써봤지만 펑크도 이거를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펑크가 또 한번 GTS를 날리면서 핀 벨러는 결국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기가 끝나고 CM 펑크가 벨러와 악수 신청을 했고, 벨러도 받아줬고요. 그러면서 둘이 막 이렇게 속삭이면서 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펑크가 벨러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벨러도 펑크한테 어떠한 답변을 한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훈훈하게 이번 로가 끝이 납니다. 이 경기의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벨러의 과거 등장씬을 봐서 너무 좋았고, 그거를 벨러 고향인 아일랜드 팬들 앞에서 봐서 몇 배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팬으로서 막 크게 타격은 없었고, 다만 벨러의 과거 등장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일까봐 그게 좀 우려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핀 벨러는 반드시 저저먼트 데이에서 탈출해야 한다. 반드시.